예, 반갑습니다. 예, 6월 10일 신나는 월요일입니다. 미국 시장이요. 금요일까지는 미국 멕시코 관세 이민 협상이 진행 중이었고요. 미중 무역 전쟁 그중에 이제 관세 협상이 교착 상태였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우가 4일간 연속 1160포인트, 나스닥 한 408포인트 폭등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최고 주간 상승률 기록하고 있는데 원인이 뭐라고 생각들 하십니까? 저는 새로운 그 글로벌 양적 완화, QE 기대감이라고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다음 주 6월 FOMC 회의 있는데 아마 금리 25bp 컷 확률 25% 이상에서 지금 금리 선물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금 금요일 그 수준입니다. 제가 별도 영상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6월 그 조기금리 인하 이것도 중요하지만 저는 가능하다고 여전히 생각합니다. 9월 종료 예정인 QT, 그러니까 긴축 정책 아닙니까? 퀀티티브 타이트닝, 긴축 정책인데 이게 조기 종결되는지 또 QE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밝히는지 이걸 오히려 더 주목하겠습니다. 환율은요, 기준금리,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 기대를 이제 반영을 해서 달러는 좀 약세를 보인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한국 원화 확률은 또 올랐습니다. 놀랍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한국 원화는 구조적 약세 상황에 지금 약세 상황이 개선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일단은 내일 발표되는 한국의 6월 상순 수출입 통계 이거 주목하겠습니다. 유가는요, WTI 기준으로 50불 내려가는가 싶더니 한 이틀 정도 반등해서 54불 선입니다. 댓글로 어떤 분이 유가 상승 전환 여부를 질문을 하셨는데요. 제 의견은 그러니까 지금 사우디 등 오펙하고 러시아 간의 그 기존의 감산 합의 연장 여부에 대해서 지금 그 이견이 있습니다. 러시아는 정산하자는 입장이고요. 사우디는 좀 신중한 것 같고요. 유가가 자꾸 내리니까. 근데 여기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 논의 중이거든요. 이와 관련해서 일시적으로 반등한 거라고 저는 봅니다. 제가 65불 선에서 하락한다고 말씀드렸고요. 그때부터 그 원유 선물 ETF, 인버스 ETF 투자하는 게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때도 이미 55불 밑으로 갈 거다 이렇게 분석했던 그 관점 여전히 유지하겠습니다. 예. 다만 그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원유 선물 ETF 인버스 투자하신 분들 지금 이익이 많이 남아 있잖아요. 이걸 저는 조급하게 이익 실현하기보다는 그러니까 평가 이익을 해지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해지 전략 구사하시라고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지난주에. 그러니까 시장은 언제나 오르내립니다. 우리가 시장을 앞설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적절한 해지는 필수입니다. 그러니까 원유 선물 인버스 ETF 해지하는 방법은 원유 선물 ETF 매입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그 같은 수량만큼 완벽하게 해지가 되죠. 예. 그래서 지난주 유가 저점 부근에서 원유 선물 ETF 조금씩 분할 매집하셨다면은 지금 여기에서도 이익이 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렇게 유가 소폭 반등할 때 불안해 할 거 없이 훨씬 더 심리적으로 안정된 상태에서 투자를 즐길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올렸는 상호 해지 전략 영상 참고하시면 도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최근 수익률은 살짝 내렸죠? 단기물이 더 많이 내렸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양적 완화 정책이 다시 시행된다면 그렇다면 채권 시장 강세는 여기까지가 되리라 저는 봅니다. 데이터 정리하겠습니다. 금요일 빅데이터, 이게 비농업 부문 고용 증가인데 이게 예상치 18만 명의 현저하게 부족했죠. 7만 5천 증가로 좀 실망스러울 수 있습니다. 이 데이터 발표 순간에 상승화된 지수가 바로 급락했습니다. 그런데 도매 재고, 소비자 신용 이런 다른 데이터 다 좋았고요. 고용 데이터 나쁜 게 오히려 금리 컷 가능성 높일 거다. 이런 어떤 분석이 힘이 실리면서 크게 상승하게 된 거죠. 시간당 임금 증가율 예상 3.2%보다 낮은 3.1%인데 이것도요, 인플레 기대에 낮추게 될 거죠. 그래서 금리 컷의 긍정 요인이 될 거로 봅니다. 오늘 중공업 수출입 통계, FDI 통계 등이 이제 발표 예정이니까 주목하겠습니다. 미국 멕시코 관세 이민 협상에 대해서요. 금요일 오후까지도 그 펜스 부통령은 관세 집행될 거다 이렇게 압박석 발언 이어졌습니다. 결국 그러니까 주말에 제 예상대로 속 시원하게 해피엔딩 됐습니다. 예. 그 토요일 오후에 전 벽두대간 사냥 마치고 귀경 버스 속에서요. 어떤 분께서 댓글로 예상 적중이라고 올려주셔서 처음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사를 쭉
찾아보게 됐는데요. 예, 댓글 감사합니다. 쟁점을 다시 한 번 더 정리해 보면요. 미중 무역 전쟁 이것은 중공을 지금 요리하는 세계의 전쟁이라고 저는 이제 정리를 합니다. 중공이 약화되면 그 반사 이익을 베트남, 멕시코가 누리고 있다는 것이 노무라의 분석입니다. 그래서 멕시코도 이를 모를 리가 없을 테고요. 그래서 지금 미국과 싸워갖고 얻을 이익이 전혀 없습니다. 예. 미국과 잘 지내면서 중공이 쪼그라들면서 발생하는 그 기회를 자기 것으로 만드는 게 현명합니다. 예. 그래서 멕시코가 자기 군대를 남부 국경에 배치해서 멕시코 통과하는 불법 이민자 차단하겠다는 이 방안 잘한 거라고 저는 평가하겠습니다. 이 와중에요, 트럼프는 정말 대단한 게 미국산 농산물 멕시코가 대량 구매할 거라는 점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중공이 보복한답시고 미국 농산물 수입 줄였으니까 일시적으로는 타격은 불가피하죠. 이거는 예? 이걸 이제 일부 만회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멕시코가 어차피 수입할 거라면 우리 거 좀 사주라 이런 건데요. 아주 적극적입니다. 트럼프. 그리고 일단 멕시코는 이 사실 부인하는 것 같습니다. 즉 막후 교섭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결국 글로벌 농산물 공급 체인에 변화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이렇게 이걸 주목하는 것이죠. 농산물 공급 체인에 변화가 있을 거고요. 결론은 저는 중공은 손해 본다 이렇게 결론 내립니다. 왜냐하면은 미국 농산물이 가장 저렴하고 품질 좋은 것이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예? 미국 농산물, 농업시장도요, 최첨단 산업입니다. 예, 글로벌 산업이고요. 결국 중공은 더 나쁜 식량을 더 비싸게 사먹게 될 겁니다. 예. 보도를 보면요, 대두 경작지 늘린다고 난리인데 이 기회에 농사를 짓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화웨이 죽이기 계속 중입니다. 페이스북도 화웨이 거래 단절 발표했습니다. 이는 미국 법을 준수해야 하기 때문에 당연한 겁니다. 미국의 모든 기업들은 화웨이 등 엔티티 리스트에 오른 70여 개 업체와는 원칙적으로 거래 금지입니다. 예. 그래서 국무장관 폼페오 또 세계 각국의 미국 대사들이 화웨이 거래 금지를 동맹국들에게 지금 설득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가을에는 화웨이 죽어가는 모습이 확인해지리라고 예상을 합니다. 중공도요, 미국 기업들 상대로는 화웨이 죽이지 말라고 미국 로비해라 이런 식으로 이제 압박을 하는 것 같고요. 또 미국 이외의 해외 기업들 상대로는 미국 화웨이 죽이기에 협조하지 말라고 경고하고 이런 움직임이 지금 보도되고 있습니다. 예. 효과 없으라고 봅니다. 여기서요, 기업들 중공에 나가 있는 현재로서는 중공 당국으로부터 압박을 받고 있는 이런 기업들 대응 전략이 뭐겠습니까? 간단합니다. 제가 간단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중공의 저런 깡통들보다는요, 기업들은 다 글로벌 수재들이 경영합니다. 예, 한 수 위라고 저는 봅니다. 기업 대응은 간단합니다. 중공에 신규 투자 안 해뿌리고요, 핵심 투자 안 해뿌리고요, 지금 설비들 껍데기로 만들면 됩니다. 형해화 전략이라는 겁니다. 예, 이게 바로 사실상 중공 철수 또는 중공 탈출이라는 겁니다. 중공 저 깡통들이 착각하고 있는 게요, 미국 기업들은 미국 법에 따라 거래 못하는 것이고요, 미국 안에 외국 기업들은 화웨이에 안 파는 것이 아니라 화웨이가 살 수 없게 된다는 겁니다. 이 또라이들이 이걸 모르는 것 같아요. 가령 삼성이나 하이닉스가 메모리 반도체 안 파는 게 아니고요, 인텔이나 저런 ARM이나 이런 데서부터 CPU 관련 핵심 부품 없거나 기술 공급이 안 돼서요, 메모리 사고 싶어도 못 사는 겁니다. 그러면 한국은요, 화웨이 대체기업에 팔면 됩니다. 결론은요, 중공만 뒤지는 거고요, 화웨이만 뒤지는 거지, 중공 대체 시장, 화웨이 대체 기업은 기회를 얻는 겁니다. 예. 나중에는 중공 깡통들이 글로벌 기업들한테 무릎 꿇고 애걸 볼걸 할 겁니다. 예. 제발 중공 나가지 말아달라고. 예. 문은신 지금 CNBC와 여러 가지 인터뷰를 했는데 아주 중요한 내용이 많이 나와서요, 이게 오늘의 오늘도 신나게 놀자 안고일 것 같습니다. 예.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문은신, 미중 무역 전쟁으로 미국 성장에 타격 전혀 없다는 점 다시 확인했고요. 협상 결렬 과정에서 미국 측 입장 다시 확인했습니다. 화웨이가 미중 무역 협상에서 다룰 수 있다, 이런 트럼프 제안에도 불구하고 화웨이 건은 국가 안보 사안이기 때문에 무역과는 별개의 논점이라는 점도 분명히 했습니다. 멕시코 케이스와 같이 이민 문제 관세 무기화가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당연히 일어나는데, 즉 미국을 까고 싶은 세력들은 온갖 핑계를 갖다 대야 하니까요. 그런데 문희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We have all these tools. 무슨 뜻인가요? 제가 간략히 해석하면요, Why not?
관세 무기화하면 왜 안 되는데? 이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할 거라고 했습니다. 문희순이. 멕시코가 제대로 안 하면 관세 문제 다시 이슈될 거라고 또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 때문에 제가 한국도 조심해야 한다. 미국의 목표 달성을 위해 필요시 관세 무기화 가능하다는 점을 제가 별도 영상에서 다루었던 겁니다. 즉 대북 제재 자꾸 개구멍 파고 뒤통수 까기 계속하면은 한국도 보복 관세 처맞을 수 있으니 조심해야 한다는 겁니다. 예. 문우신 이강 중국 이민은행장 만났다는데 아마 이것은 G20 트럼프 시진핑 서밋 준비 모임 성격이지 않는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트럼프 시진핑이 만나는 것은 이제 정해진 것 같고요. 3,250억 불 추가 관세는 이 회담에서 중공 태도를 보고 결정한다는 점을 문우슨이 다시 확인했습니다. 그러니까 문우슨의 입을 빌리자면 트럼프 is perfectly happy to hit China with new tariffs if Xi meeting doesn't go well. 자, 시진핑 태도가 변화 없으면 추가 관세 때린다는 겁니다. 이걸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그 워싱턴 회담 때 결렬된 회담 조건에서 한 발자국도 물러서지 않겠다는 점도 확인했습니다. 중공 측은 뭐 상하이 이익, 상호 이익, 뭐 협력, 뭐 상호 존중 이런 것 질질 짤면서 말이죠. 자기들 요구도 좀 받아달라고 액을 복구를 했는데 중공 측이 요구하는 협상 조건 변경 요구 사실상 거부했다. 저는 이렇게 해석하겠습니다. 5월 초보다는요. 지금이 판이 더 커졌습니다. 따라서 중공은 판이 커졌으니까요. 중공이 내야 하는 판돈도 더 커질 거라고 저는 봅니다. 예, 앞으로 판은 점점 더 커질 거로 저는 봅니다. 위안 환율에 대해서도요. 문희순 입장 매우 합리적이고요. 또 객관적 데이터를 말하고 있다고 봅니다. 현재 위안 약세는요. 중공 당국이 고의적으로 환율 조작한 건 아니고 중공 경제가 약해지면서 자연스럽게 시장이 반응한 것이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중공 경제가 약해진 거는요. 트럼프의 관세 공격도 중요한 원인이라는 겁니다. 자, 이걸 제가 좀 더 해석하면요. 관세 전쟁 없었다 해도 중공 경제는 쪼그라들 상황이었는데 트럼프가 관세로 패버렸기 때문에 더 힘들어졌다. 이렇게 분석하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저의 관점입니다. 예. 즉 아직은 중공 당국이 고의로 위안 약세를 유도하지 않은 것으로 평가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환율 조작국 지정은 안 하고요. 관찰 대상국으로 지정한 것입니다. 위안 환율 주시하고 있다는 점을 지금 이렇게 반증이 된 겁니다. 중공 내 기업들 철수로시 이어진다는 사실 다시 확인했습니다. 이것은 문윤신이 CNBC 인터뷰에서 직접 말한 환율 부분 언급인데 문제는요. 조선일보 이와 달리 중공이 의도적으로 즉 고의로 위안화 평가절하 한다고 보도를 했습니다. 근데 이 사실 일부가 좀 저는 의심이 됩니다. 홍콩의 SCMP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 인용한다고 이제 나와 있는데요. 그 사진 한번 보십시오. 제가 좀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문일슨이 SCMP와 인터뷰한 사실은 없는 것 같고요. SCMP가 잘못 전달했거나 아니면 조선일보가 오역했거나 여러 가지가 아마 겹쳤거나 하여튼 문일슨의 이완화 평가 발언은요. 제가 전달한 것이 정확하다고 정리하겠습니다. 참고로요. 저는 조선일보 신뢰합니다. 예, 조선일보는 신뢰합니다. 아직은. 예, 안티조선 아니고요. 예, 정당한 비판입니다. 예. 요즘은 동아일보도 맛이 좀 간 것 같습니다. 예. 다른 언론들은 저는 아예 클릭을 안 하니까요. 예. 예. KBS, MBC는 저희 집에서는 시청 금지입니다. 예. 제가 아주 엄명을 내렸습니다. 클릭도 안 합니다. 예. 조선일보 보도는요, 주장 자체로 모순입니다. 왜냐하면요, 미국이 유안 환율 하락에 중공 당국의 고의가 개입했다고 평가했다면요, 환율 조작국 선언하는 것이 논리적입니다. 그래서 미국은 아직은 중공의 고의는 없다고 보는 것입니다. 중공 경제가 약해지는 것을 반영하는 것으로 평가했다고 저는 봅니다. 예. 문우슨이요, 또 U.S. economy is the world's bright spot. 세계 경제 꼬꾸라 어렵지만 미국 경제 좋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자신감을 표출했습니다. 미국 경제 리세션 우려 일축했습니다. 그 다음에 G20 서밋 이전에 미중 간의 고위 회담은 아마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이렇게 아마 확인한 것 같습니다. 문유신이. 그 다음에 G20 재무장관 회의에서는요, 뭐별 내용이 없고요. 딱 하나 주목되는 거는 디지털 과세 강화 논의한 거, 이게 주목이 됩니다. 예, 이게 안고인 것 같습니다. 나머지는 다 하나만한 소리고요. 예. IT 거대 기업들에 대한 다국적 과세가 강화되는지 이게 앞으로 그 논의 추이를 주목해야 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IT 거대 기업들, 구글이나 뭐 이런 애플이나 이런데, 그러니까 페이스북 이런데
미국 정부 상대로 아마 로비전 치열할 것 같습니다. 이거 진행 과정을 주목해야 할 것 같습니다. 시진핑, 푸틴 이제 만났잖아요. 러시아 5G 화웨이 선택한다고 미국 욕하고 둘이서 짝짝꿍인데 또 남중국해에서 미군 함정에다가 러시아 함정이 지금 위협 기동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러시아가 미중 패권 전쟁에서 몸값을 올리는 어떤 꼼수인지 아니면 저것들이 정말로 같이 뒤지려고 중공편에 서겠다는 것인지 하여튼 앞으로 주목해 보겠습니다. 예. 이란에서는요, 대표 석유화학 회사를 미국이 또 제재를 해버렸습니다. 테러 단체로 지정된 혁명 수비대에 돈을 줬다는 거 아닙니까? 지원을 했다는 혐의로 제재해버렸습니다. 미국 제재는 수동 역할하는 대표 기업 죽이기로 확장되는 것 같은데 이거 아주 효과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예. 이건 저는 그냥 객관적 팩트만 가지고 분석하는 겁니다. 예, 뭐 호불호를 떠나서요. 예. 선하다 악하다 이걸 떠나서 팩트만 가지고 분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돈줄 막는 것이기 때문에 수적인 대표 기업들 죽이는 거 이 전략은 유효적절하다고 저는 평가합니다. 이란은 이제 대화하자면서 제재를 강화하는 미국 태도 위선이라는 취지로 이제 말폭탄만 좀 날리는데요. 미국이 말하는 대화라는 것 이거는 좋게 말로 할 때 항복해라는 겁니다. 예. 이와 관련해서 말이죠. 이스라엘 주재 미국 대사가요. 그러니까 1967년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점령한 요단강 서안. 이곳에 이스라엘은 지금 정착촌 지속적으로 건설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정착촌 사진도 한번 보십시오. 정말 멋지게 잘 지었습니다. 이쁘잖아요. 예. 유엔은요. 이스라엘 이 지역 점령이 국제법 위반이라고 기록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주재 미국 대사가 이들 지역의 일부를 이스라엘에 합병할 권리가 있다는 견해를 공개적으로 밝혔습니다. 하여튼 이 지역 정세에 유심하게 하여튼 계속 주목해 나가겠습니다. 네. 현대경제연구원 지금 앞으로 정책 대응 잘하면 하반기에 한국 경기 살아날 수 있다는 취지의 보고서를 9일날 발표를 했습니다. 제시된 근거를 가만히 봤더니요. 경기 동향지수, 선행지수 이런 순환 변동치가 바닥을 다지는 중이라고 이분들은 평가를 했고요. 네? 바닥을 다지는지 아니면 지하실 파고 있는지 모르죠. 그거는 지나봐야지 아는 겁니다. 예. 예? 바닥 다진다는 건 이제 위로 간다는 뜻 아닙니까? 그러나 그게 지하실 파고 있는지 어떻게 합니까? 지나봐야 아는 거죠. 그 다음에 소비지표 미미한 증가세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제 눈에는 미미한 감소세로 보입니다. 예. 선행지표인 소비재 수입 증가세라고 이런 근거를 제시를 하면서 하반기에 수출 회복되고 적절한 정책 시행되면 경기 살아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리포트를 냈습니다. 만약 이거 제목을 제가 붙인다면요. 갈림길에 선 한국 경제, 경기 회복이냐, 경기 침체냐, 뭐 이렇게 붙여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 보고서 제가 한번 가만히 봤더니요. 수출 회복된다면 이라는 이 가정법은 희망사항에 불과하잖아요. 이게 장난합니까, 지금? 수출 회복 여부가 전제사실이라면은 이 전제사실을 먼저 판단을 해줘야 할 거 아닙니까? 이 가정을 하면 뭐 하자는 겁니까? 예수님들 장난질이죠, 이거. 예, 제가 보기에는요, 수출 회복 불가능합니다. 예, 예. 물론, 데이터를 확인은 해야겠죠. 그리고 설사 일시 회복 데이터 볼 수는 있겠죠. 그러나 추세는 수출 쪼그라드는 겁니다. 예, 물론, 반도체 부분이 작년처럼 초호황이 다시 일어난다면은 숫자 자체로 수출 회복될 수는 있습니다. 반도체 때문에. 그러나 나머지는 다 쪼그라든다는 겁니다. 네, 쪼그라드는 건 지속된다는 겁니다. 나머지 부분. 이유는요. 그동안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생략하겠습니다. 너무 길어지니까요. 한국 경제에 대한 저희 별도 분석 영상 명확하게 잘 나와 있습니다. 적절한 정책, 이것도요. 하나만한 소리입니다. 결국 통화정책으로요. 금리 인하한다든가 재정정책으로 돈 푼다는 건데요. 안고 없는 찐빵 소리입니다. 이런 거 엄발의 오줌 누기라고 이미 여러 번 제가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오줌 씻고 나면요. 발 시려워지고요. 동상 걸립니다. 예. 한국 경제. 저는요. 저 사람들 쫓아낼 때까지는 1% 성장하면 잘할 거라고 봅니다. 내년에 0% 내외 볼 수도 있다고 봅니다. 예. 저는 이렇게 각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의 글로벌 기업들은 계속 발전하리라 봅니다. 이 글로벌 기업들이 한국의 유일한 장래 희망의 씨앗이라고 저는 평가합니다. 예. 저것들 몰아낸 다음에 희망이라는 겁니다. 예.
재미있는 사진 한번 보시죠. 5월 미국 고용시장에서요. 강세 직업군과 약세 직업군이 잘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아주 재미있습니다. 예. 지금 한국 청년들요. 일자리 구하느라 힘드시지만 그렇다고 아무 데나 갈 수는 없잖아요. 평생이 걸린 직업인데 요즘은 함부로 옮기기도 힘들잖아요. 예. 한번 참고해 보십시오. 쪼그라드는 것은 피할 수 있다면 피해야겠죠. 네. 오늘이 6월 10일입니다. 소위 60항쟁일이죠. 당시에 저는 서울시청 부근에서 근무 중이었는데요. 점심 먹고 소위 말해서 넥타이 부대를 하잖아요. 저도 넥타이 차림으로 시청 앞에 갔더니요. 그 당시 한 100만 인파 운집했었습니다. 예. 그 현장에 저도 있었는데요. 그 후에 노태우가 6.29 선언하고 그랬잖아요. 그곳에서 대학 1학년 때 그 관학사, 기숙사 친구들 졸업하고 엄청 많이 만났습니다. 우연히 옆에 있더니 여기도 왼쪽에도 있고 오른쪽에도 있고 앞에도 있고 뒤에도 있고 그렇더라고. 참 반가웠는데요. 하여튼 지금 생각하니까요. 민주화라는 말, 민주화라는 말. 적지 않은 년들, 적지 않은 놈들이 민주화를 사기 수단으로 악용한 것 같고요. 지금도 악용하고 있는 것 같아서 매우 기분 더럽습니다. 민주 사기화라는 말이 요즘에는 적절한 것 같습니다. 김대중 씨 그 당선된 것도요. 결국 이회창 아들 병력 회피가 와서 새빨간 거짓말이었잖아요. 노무현 2번 우려먹었고요. 결국 다 새빨간 거짓말이었습니다. 지금 탄핵도요. 왜 탄핵했는지 저는 이유를 모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사기 탄핵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특별 그 검사 팀들 그 윤석열이나 저기 누굽니까 그 특별 검사 이름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이 사람들 사실을 조작한 게 아니라 사실을 조작한 거 아닌지 저는 조사를 해봐야 하겠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말 또 대표적인 거 중에 하나가요. 5.18 광주 민주화운동 유공자들 명단 공개, 공적 조서 공개 왜 안 하고 계깁니까? 아니 까려면 까야지 왜 안 까고 계기고 뭉개입니까? 그중 대부분이 사기꾼 년들, 사기꾼 놈들, 세급 도적 년들, 세급 도적 놈들이기 때문이 아닐까요? 저는 이렇게 의심이 됩니다. 그러나 결국 까게 될 거고요. 저 사람들 상당수 어쩌면 압도적 다수가 처단되지 않을까 저는 짐작이 됩니다. 이게 무서워서 못 까고 안 까고 계기는 거 이렇게 짐작이 됩니다. 두고 보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